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영생고 2학년 2학기 수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응용력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 문제를 보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테그럴 해서 구했는데 자, 물론 이제 3분의 1 x 세제곱 x 제곱해서 0, 1 집어넣어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 다항식인데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을 적분할 때 생기는 계수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요 부분만 써도 만단 얘기죠. 실제 여러분들이 대표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하,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이하면 좀 계산에 좀 속도가 나겠구나. 적분 쪽은 시간 싸움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번은 주어진 함수 그래프 위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거 뭐죠? 미분 계수를 물어본 거죠. 미분할 수 있느냐? 미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y'에서 구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1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x좌표가 1이니까 이곳에 1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1 대입해보니까 3-1에서 계산 결과 2 나왔죠. 가볍게 또 맞췄습니다. 우와, 모든 문제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뭡니까? 와, 인테그랄 주어진 식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미분을 하라. 어떤 절차가 되죠? fx를 적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적분했습니다. 부정적분형 때 라지 fx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지 fx 이 부분을 다시 또 뭘 하겠다? 미분을 하겠다. 그럼 다시 뭐가 되죠? fx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fx가 2x 플러스 1이다. 오, 그냥 뜻 파악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나오겠습니다. 그곳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계산 결과 3을 써달라. 이런 이야기. 역시 간단하게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오호. 자, 무난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뭔가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됐을 때 대충 이렇게 뭐 만나는 좌표를 가르쳤으니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 이렇게 넓이를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까요? 물론 우리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dx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풀면 이 시간 싸움에 문제가 돼요. 앞쪽에 쉽다고 여기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물론 a의 절대값 이런 부분 공부한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6분의 1의 세제곱해서 됐죠? 이 근이자 2,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간단하게 6분의 1 이렇게 답을 해서 체킹해 달라. 이런 게 이제 이 문제의 취지가 되겠죠. 됐죠? 자, 처음에 좀 쉽다고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빠른 풀이를 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털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점 P가 출발한 지 T초 위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자,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이야, 거리 이 녀석을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겠고 이 속도 주어진 것을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가장 기본 개념.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 즉 거리 개념의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죠. 즉 2t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곳에다가 t 값이 2가 되니까 2를 대입해서 계산 결과 이러면 얼마죠? 6이 됩니까? 계산해서 6을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 아주 간단한 문항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요? 함수가 좀 3차까지 해서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됐을 때 구해달라. 와, 뭐 알아봐야 되겠죠. 뭐 최고차는 그래도 양이라고 해서 다행입니다. f'x 해서 3ax 제곱 a 공통인데 공통인데 어떡하죠? 뭐 그냥 일단 좀 한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a x 됐습니까? 그래서 3a x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우리는 극각 갖는 좌표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참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0에서 그리고 2에서 극값을 받습니다. 근데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4까지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의 일부만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자, 확실한 건 이제 2에서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최고차는 양이라서 그래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우리가 열심히 2를 한번 대입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입해 보니까 8a,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3-1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된다는데 이 계산 결과가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 하나가 얻어졌고요. 그 다음은 0을 집어넣은 곳인지 4를 집어넣을 곳이 더 큰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F0을 한번 구해보니까 여기는 이제 B가 되겠고 F4를 한번 구해봐야 되니까 4를 문제에 집어넣습니다. 와, 그러면 64에다가 그 다음은 16에 그러면 48입니까? 와, 48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16A가 되나요? 2에 6 맞습니까? 50에 64 자,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16A가 더 많은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F4가 더 큰 값이죠. 자, 됐습니다. 큰 값이 최대값인데 이 값이 19라고 처리되어 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관계식 4A-B는 이꼴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연립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20A는 이꼴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1이 나왔고 A 값이 1이 돼 있으니까 B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B 값은 3이 되나요? B 값은 3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이제 거의 다 구한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B 그러면 더블 4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프 개형 형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양인 3참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처리되겠고 다행히 극각 갖는 좌표가 구해져 있으니까 최소값 부분을 알아야 됐고 범위 표시해 보니까 최대가 되는 부분이 0이냐 4냐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조금 해야 되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6번 해설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네 구퉁이를 정사각형을 잘라낸 후 남은 부분을 이용해서 뚜껑이 없는 직면체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요 아랫부분이 밑넓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워서 높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잘라낸 부분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x 이런 처리해 가지고 식을 많이 세워가죠. 자, 그러면 밑넓이를 구해갈 때 가로 길이는 16-2x가 되겠고 세로 길이는 10-2x가 되겠고 높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우리가 부피식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전개하려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제 현명하게 여기를 좀 처리해서 4를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부호도 사실 뭐 부호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x-8, x-5, x 이렇게 식을 좀 처리해야 좀 식이 좀 간단해져서 좀 처리가 되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계산하게 되면 최고차부터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져 가는 거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x제곱에 x 세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3의 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0의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부피를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해서 그래프 모양을 알아봐야죠. 3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6x 플러스 40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이것도 또 인수분해를 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 3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주면 만들까요? 요거는 26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숫자가 왕창 좀 커져야 되죠. 그러면 20에 2 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6에다가 20 이렇게 되니까 26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참수를 그려가는데 자, 이 부분이 2하고 3분의 20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최대가 되겠다. 자, 근데 참고사항으로요. x값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이런 부분이 양수가 되니까 5를 넘어가면 안 되죠? 와우. 3, 68. 와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0부터 대충
5 사이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럼 최대는 x값이 얼마일 때? 2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2일 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왜죠?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만들었습니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뚜껑 음식을 만들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으로서 식을 세우겠다. 뭐 몸살을 앓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빼서 여기 16-2x 이렇게 뭐 xx 사라져서 이렇게 해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또 역시 빼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다음 높이 이렇게 처리한 이 부분 간단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실력 빨리 시간에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7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문제는 뭔가요? fx가 이 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아느냐?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만족하는 실수가 있다. b-a분의 fb-fa 평균 변화율과 f'c 미분계수 결과가 같아지는 그런 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닫힌 구간은 b-a 돼 있으니까 b-a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fb, 이제 요 부분을 이제 fb-fa 이렇게 써 있고 만족해주는 값 실수가 2란 얘기는 f'2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구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산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식을 쭉 다 쓰지 않고 이곳에서 대입했다고 치게 되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2차항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 빼기 1차항은 다급해주고 b 마이너스 a 쓰면 되겠고 상수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 빼기 3에서 이게 지워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참고로 f'x 주어진 식을 미분하게 되면 얼마죠? 2x-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인수분해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산이 잘 됩니다. b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나오겠고, 여긴 약분하게 되면 5 이렇게 처리되고, 없는 거니까.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 이런 계산 결과는 이항시켜서 답 4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 다시 한번 체킹해 드립니다.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자, 이 부분 좀 확실히 학습해서 알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8번 마무리합니다. 9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속도식 그리고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t는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 부분이 속도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1 부분을 보게 되면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가 부호가 다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뭐 자연스럽게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니은 1, 3에서 원점을 통과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군요. 자, 니은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t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됐겠고 그 다음 전개를 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됩니까? 정리 잘 해야 되는데 잘 됐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위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자, 적분을 하면 되죠? 3분의 1 t 4제곱 그 다음에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3t 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좌표가 1인 곳에서 출발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우리가 이제 더하기 1 이렇게 써주는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원점을 통과하느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1일 때의 좌표를 알아보면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1 됐습니다. 대충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부분 계산해봐야 어차피 3 안 되는 거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일 때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풀어야 되는데 우와 이것도 3을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27이 됩니까? 와, 야 적분도 잘못했네. 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빨리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적분 4번에 이야 큰일 났습니다.
이 산수능력 이렇게 돼가지고 안 되는데 4분의 81 대충 됐고요. 여기는 27이 되는 거죠. 27.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3을 대입하니까 2분의 9가 되나요? 2분의 9. 그다음 플러스 9 더하기 1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대략 얼마가 될까요? 대략 계산하죠. 뭐 20 더하기 4분의 1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지워지니까 뭐 대충 마이너스 7 더하기 4분의 1 됐고 여기가 이제 2분의 9 더하기 1 이 정도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지워지더라도 얼마가 되죠? 여기 뭐 그래봐야 4점이니까 5 지워지면 뭐 마이너스 2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음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해서 음수. 그렇다는 이야기는 좌표가 양수였다가 음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이의 원점을 좀 통과하겠다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니은 해결됐고요. 다음 0부터 3 사이에 가속도가 0이 된다. 자, 가속도가 되려면 주어진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0 되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부분이니까 0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한 것밖에 없죠.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좌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틀렸다. 가볍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 그래프, 속도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차분하게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겠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거리 개념이 미분되어 있을 때 속도 개념이다. 뭐 거의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속도 개념이 또 미분되게 되면 가속도다. 뭐 이런 형태의 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겠고 반대로 적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거리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자, 그 부분이 녹아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조금 힘들면 복습 좀 다시 한번 더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극한 형태의 식이 쫙쫙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fx 곱하기 gx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주어진 정보를 좀 잘 얻어내야 되겠죠?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 돼 있으니까 분자는 fe-3인데 이것도 0이 되어야 극한값이 존재해 주는 거니까 왜 자꾸 이게 자 미스 이렇게 정보 됐죠? 자, 그 다음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2에서 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G에서도 똑같은 정보니까 G2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분자 부분이 0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G'2는 결과 2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를 좀 얻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x좌표가 2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y좌표는 f2 곱하기 g2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이 좌표는 좌표를 원래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좌표를 해주면은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3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자, 핵심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인데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f'이 3 g2 해서 마이너스 3 됐고 f3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해주니까 얼마? 6 이렇게 처리해서 기울기가 3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y는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여기서 써도 되죠? 자, 마이너스 3 써주면 되겠고요. 기울기에다가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y는 3x 마이너스 6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이제 접선의 방식이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주어진 식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잘 얻어내느냐 0분의 0꼴 형태에서 식을 얻어내는 이 과정 정확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도함수 정 형태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처리 그 다음 미분해서 대입을 해서 이제 뭐 좌표 자체는 뭐 처리가 됐고요. 미분해서 이 계산해서 미분계수 위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다 이용해야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잘 구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끝이 아니라 또 A, B 이렇게 다 구한 상태에서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어떻게 됐었죠? 3x-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6에 대해서 체킹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1번입니다. fx식 주어져 있고 gx 주어져 있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식을 열심히 써가지고 정리해서 무슨 뜻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나 같다 x세제곱 3x제곱 플러스 k 됐습니다. 정리 x 4제곱 이항시키면서 소거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5 k는 그대로 놓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이런 새로운 함수 이 부분이 k보다 어떻다 그거나 같다 풀면 되겠죠. 뭐 새로운 함수씩 굳이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보고 싶으면 미분하면 되겠죠. 4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세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x에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역시 또 x 튀어나가고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을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4참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그 값을 가는 좌표가 0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지 않아도 이 주어진 식이 복 2차식이라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높이 당연히 어떻게 될 겁니까?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4참수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이런 곳에서 같겠죠. 주어진 식에서 그래서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나요?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값들은 항상 4보다 큰 값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k 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서 우리가 가볍게 k의 최대값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4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부등식 관련 형태. 근데 이제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역시 그래프가 문제의 키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번이 되겠습니다. 3차함수 주어져 있고 2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오직 한 점에서 만나라. 아하, 만나는 큰 개수가 하나만 되어라 이런 얘기죠. 자, 역시 x세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하고 풀이를 진행하는데 x세제곱 플러스 2항시켜서 6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4까지 좋은데 a는 2항 안 시킬 겁니다. 그러면 3차 함수하고 여기 y는 a 이렇게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를 풀어가는 게 더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니까 또 역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12인가요? 3, 4, 12? 4 됐고 그럼 9니까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는 0한 곳에서 그 값을 갖는 거니까 그 값 갖는 좌표도 구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개형 3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자, 이제 어떻게 되겠다? 그 값을 갖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근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이 a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야 여기서 근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다. 중간에 이렇게 그으면 근이 이렇게 몇 개가 생기죠? 3개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a가 물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을 때도 이것에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잘 읽어보게 되면 자연수 a의 최소값, a 값은 좀 큰 곳이죠. 큰 곳에서 이제 쭉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두 점 만난 요거보다는 좀 큰 곳, 이곳을 구해가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3일 때의 좌표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요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3을 열심히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7, 우와, 그 다음에 여기가 9에다가 6, 54입니까? 54에다가 그 다음 이 9x인데 x는 어디 사라졌습니까? 이야, 이거 대단한데요. 잘못 써놓고도 막 미분을 잘하고. 이야, 39 마이너스 27 처리가 됐고 그 다음 플러스 4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야, 그럼 이거 뭐 다 지워지고 4만 남는 거죠. 이때의 함수값이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이 a라는 것은 4가 되게 되면 근이 2개가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a 값은 4보다는 큰 수가 돼 있고 즉 a는 4보다 크다. 이게 이제 범위가 될 텐데 이때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아까 그렇게 읽었죠. 그렇게 된다면 a 최소값은 5 이렇게 체킹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문제 연속 그래프 모양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서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그곳에다가 a 평행선을 좀 이렇게 그어서
답을 처리해가는 뭐 그런 형태니까 역시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잘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맞춰서 해석을 해가는 그런 절차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조금 복습하면 이 정도는 좀 가볍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시작합니다. 키가 180인 부러운 사람이 지면으로부터 9m 가로등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초속 1m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좀 자신감 있게 풀면 되는데 자신감이 뚝 떨어져 가지고 쫄아서 못 푸는 경우가 많죠? 자, 자신감을 갖고 좀 풀면 되겠습니다. 자, 9m 가로등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180인 사람이 열심히 이동을 해 가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간단한 그림에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것에다가 문자만 놓으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따른 x의 변화 이 부분이 1m를 걷고 있다. 그럼 뭐 100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cm per second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100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림자는 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변하는 것에 문자 이렇게 y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 정리하고 변하는 것에 문자 놓고 그 다음엔 뭡니까? 간단한 관계식입니다.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뭐죠? 닮은 관계가 있죠. 자, 900대 180을 하게 되면요. x 플러스 y 대 y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해서 하나는 이렇게 지우고 오호 2, 9, 18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까? 9, 2, 18 9 하면 10이 되는 건가요? 10 해주면 또 약분하면 또 5대 1입니까? 어허. 일단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산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y는 이꼴 5y다. 그러면 x는 이꼴 4y인 이런 관계가 있겠다. 됐죠? 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미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그림자 길이 변화를 걸어 했으니까 dt dy 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4분의 dt dx 여기가 이제 100 이렇게 처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25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체킹을 딱 하면 이제 신나게 답을 했는데 이 문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첫째, 쫄면 안 돼. 이런 거고요. 주어진 내용을 살짝 이렇게 그림 형태로 이렇게 좀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변화하는 것에 문자를 놓는다. 됐죠? 그리고 간단한 관계식을 세운다.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미분하는 이런 이 허접한 이 행동, 이런 작업 조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쫄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 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뭡니까? 사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사참수를 그렸는데 이런 부분이 사라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사참수가 극대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죠? 이것만 하나만 자동 사라지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극소는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대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 값이 동시에 이렇게 사라져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극소값 이런 부분들이 하나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미분해서 우리가 극값 갖는 그 개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조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4x 세제곱이 되겠고 4, 3, 12에 3ax 제곱이 되겠고 4는 또 튀어나가고 미분할 때 또 2가 생기나요? 2a에 a-1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x도 마저 튀어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버벅거리면서 했네요. x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ax가 맞습니까? 3ax 플러스 그 다음에 2a에 a-,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걸까? 판별식 D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9a 제곱 마이너스 4 하니까 8이 되나요? 8a에 a-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허근이거나 중근도 역시 같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처리해주면 9a 제곱은 마이너스 8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8a 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뭘까요? 자, 이 부분이 다행히 인수분해가 잘 돼서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인수분해 돼서 어떤 근을 가져버리면 이쪽하고 똑같은 근을 가져버리면 역시 또 뭐가 되죠? 중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x라는 0을 근을 가져버리면 이제 중근이 나와서 이 부분도 중근을 갖게 되면 우리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요걸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0이 된다는 얘기는 뒤쪽에 있는 2a, a-이 부분이 0 되는 거니까 자, a 값이 0 부분하고 1 부분 두 개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0은 문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1 부분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했으니까 이쪽에서 9개가 있는데 이쪽에 1이라는 항목이 한 개 더 추가가 돼서 정답 10개를 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맞바지에 이제 실수처럼 틀리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잘 풀고 마지막에 가서 또 정확하게 못 푸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대입해보면 사참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극값 가는 좌표가 하나만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f'x가 이곳에서 이제 실근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중근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근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범위를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함정처럼 존재하지만 함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 풀이를 해서 풀이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담겨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좀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15번은 뭘까요? 3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0과 3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럴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극대 극소를 가져야 된다. 그런 값은 어떻게 갖죠? 자, 미분을 한 2차 함수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런 녀석이 근을 좀 가져야 되겠다. 어디에서? 0과 3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되겠다. 와, 이렇게 딱 처리해 주니까 이건 갑자기 이제 고1 문제 형태로 싹 바뀌었습니다. 2차 함수인데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대칭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대칭축이 1이니까 이것을 그려가야 될 때 우리는 지금 0하고 1, 2, 3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근을 갖도록 이렇게 열심히 그려야 되겠습니다. 근을 잘 갖습니다. 근데 근을 몇 개 가져야 되죠? 와, 극대극소 모두 가져야 되니까 2개를 가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0일 때 이렇게 0을 통과하게 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와, 안 됩니다. 그럼 이 사이에 근이 없는 거니까 근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은 항상 뭐가 돼야 되겠죠? 양수가 돼야 되겠죠. 물론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알아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판별식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자, 3이니까 9 마이너스 3a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이 0보다 이렇게 커야 돼서 물론 이제 a 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0일 때의 함수값이 뭐가 되어야 양이 되어야 그러니까 f 프라임 0에 해당하는 거가 a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양이 되어야 사이에서 근을 2개를 갖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게 되면 a 값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범위를 쫙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알파 베타 0하고 3 나왔으니까 합은 3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좀 쉽지 않은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근분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부분 정확히 잘 체킹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자, 대칭축이 1이 주어져 있으니까 1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로 그려서 근을 2개를 갖도록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 조사하는 건 이제 무난한 풀이가 되는데 주어진 범위 안에서 2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대칭축에서 가까운 이 0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어떻게 되면 근이 이 사이에는 없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 이 부분을 빠트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5번 실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15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고 수투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16번 이어집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합성함수 형태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합성함수 이런 거 어떻게 풀죠? 자, 이럴 때는 이제 fx를 이렇게 t로 치환해서 ft는 0 이런 걸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t 값은 0, t 제곱은 6 그러니까 뭐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오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면 뭐죠? fx는 이제는 0, 그 다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fx 자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려고요. 미분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값을 갖는 좌표가 열심히 나올 텐데 그 값을 갖는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루트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 루트 2에다가 자, f 루트 2를 구하게 되면은 2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4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0일 땐 0 지나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가 이제 홀수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칭 구조니까 여기는 플러스 4 루트 2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fx 그래프가 0이니까 쓱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건 3개. 루트 6, 루트 6이면 4 루트 2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루트 6 이렇게 해서 또 3개.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또 그어서 역시 또 몇 개? 3개. 해주면 근 개수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지겠다. 근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실근의 개수. 그래서 9개가 만들어지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 와우, 3차를 합성함수 해가지고 9차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치환에 의해서 근 갖는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걸 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이 과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이나마 정확하게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가는 게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어서 이제 만나는 개수 구해간 이 절차. 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그 절차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7번 되겠습니다. 0,K에서 곡선에다가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래프 밖의 점에서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긋겠다. 와, 나올 게 나왔습니다. 어렵단 이야기입니다. t, ft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f''t 해가지고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ft에다가 f't에 x-t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점에서의 접선 만든 것이 어떻게 되겠다. 0,k를 지난다 해서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k는 하게 되면 ft 자, 0 들어갔으니까 빼기 t, f't 해서 이제 식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 이 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11t 플러스 6에다가 t 곱하기 미분해야 되죠.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3t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이제 2t 세제곱 되겠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2t 제곱에 마이너스 6t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6인 다행히 사라지네. 오호. 그래도 하나라도 줄여주는 게 있습니다. 플러스 6 처리해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k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이 근이 몇 개가 되겠다. 근이 3개가 되겠다. 만족하는 값이 3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열심히 잘 그려야 되겠죠. 자, 미분을 또 해서 이제 그래프 개형 하려고 미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6t 제곱에 마이너스 12t가 됩니까?
12t가 됩니까? 그러니까 2t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갖는 모양이 0하고 2에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0을 대입해주면 이 결과는 6이 나오겠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16에다가 46 마이너스 24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 처리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k 값이 여기 사이에 그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때 이제 겨우 구했습니다. 범위 구했군요. 자, 이때 했을 때 범위 양쪽 알파 베타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됐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6하고의 합이니까 4 이렇게 차례해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죠. 다시 한번요. 원 그래프 바뀌 점에서 그래프의 접선을 그었다. 시작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프의 임의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난다? k, 0, k를 지난다.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정리하는 부분까지 만들어야 되겠고 이 과정이 이게 좀 고달픈 거죠. 그것이 이제 만족해주는 k 값이 3개, 근이 3개가 되겠다. 그럴 때 이제 k를 이쪽에 넘겨서 근 3개 구하는 거 풀어가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k에서 만나는 교점 개수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점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려면 k를 어디에 그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답을 처리해 가는 거니까 프리 패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 연산도 좀 제법 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도 좀 잘 하고 확실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접선 관련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되면서 좀 계산도 좀 복잡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복습 17번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24시간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 벨트의 이동 속도를 나타내게 되면 되겠다. 이동 속도는 요런 규칙이네. 요런 규칙. 이게 뭐죠? V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지. 원래는 그냥 F라고 보면 fx는 이퀄 fx 플러스 a 이런 형태에 써 있는 겁니다. 주기가 a다 라는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 표현식이죠. 그 식하고 똑같아졌으니까 저 식에서 해석하게 되면 주기가 얼마다? 4다 라는 해석. 속도가 주기가 4를 반복되겠다. 그리고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죠. 자, 0부터 1일 땐 t다. 1일 때 1까지 가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부터 2, 3까지 갈 때 모양을 봤더니 이거 쭉 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가볍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2일 때 0이고 3 이렇게. 그 다음은 t-4 오구호 이곳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1짜리 4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4까지 그렸는데 이게 이제 속도 그래프인데 위에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 반복해서 그려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컨베이어 벨트 가동 후 움직인 거리가 106km일 때 걸린 시간 어떻게 되느냐? 자, 움직인 거리라고 물어봤습니다. 거리.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속도를 열심히 적분하는데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게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열심히 구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누가 이거를 식을 적분하겠습니까? 그냥 넓이를 구하지. 그럼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넓이 1. 하하.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속도를 절대값 해가지고 적분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넓이가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06까지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2만큼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거 지금 나올 때 이제 4시간이 걸린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 4, 20에다가 어이구 53입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와, 이거 106에 53 됐습니까? 3, 4, 12에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된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해서 212시간 이렇게 해주면 답을 해주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순간에 106에 큰일 납니다. 막 빠져와서 실수할 뻔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이쪽에서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뭐였었나요? 뭐 크게는 함수 표현에서 주기가 4라는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해야 되겠고, 함수식을 정확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 요소가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반복되겠다.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붙여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냥 적분이 있다고 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상수에서 0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0부터 4까지 넓이를 구해가면 결과가 2다. 정리가 됐고요. 근데 문제가 106km를 움직이려면은 53시간이 필요한 53번 반복돼야 되는 거죠. 반복이 돼야 되는데 시간으로는 이제 4 주겠으니까 4시간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12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해결해서 문제풀이를 진행시켰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이제 뒤쪽에 오니까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서서히 이제 본색을 한두 개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산 과정도 좀 복잡해지는 거니까 차분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와 gx 함수가 주어졌군요. 자, 0이 아닌 실수 h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라.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fx 써져 있고, 자, 이 부분은 적분했다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부정적분을 이용한 함수인데 어이굴래 g를 써야 되는데 g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게 해서 많이 본 듯한 건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좀 된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 좌측에 있는 요 식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f'x 도함수의 정의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g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형태적인 건지 형태적인 요소를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가 필요하니까 fx를 열심히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에다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방정식이니까 플러스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됐을 때 두 군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를 못 구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하면 6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서 문제에다 답을 딱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들이 어떤 문제의 형태하고 우리가 공부한 거고 매치업되는지가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온 이 부분 오른쪽을 이렇게 해석해가는 이런 절차가 식이 어떤 모양인지를 관찰해가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 자, h 만들고 리미트 붙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운 도함수 정의 형태랑 매치업된다라는 그런 사실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론 학습 부분이 착실하게 잘 되고 문제 연습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이런 모양들이 보이겠죠. 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좀 살짝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착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이번에 해야 될 것은 20번 어떤 문제인가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f0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정리하면서 써볼까요? fx가 가 조건 주어지게 되면 최고차가 1이니까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그러면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주어진 맨 처음에 최고차 1이다가 3차 함수에다가 f0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나 부분은 뭘 하라는 얘기죠? f'x 이렇게 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가 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여기 함수값이 f'이게 마이너스 1이죠.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 대칭축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대칭해서 2차 함수가 여기서 이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다. 훌륭한 표현이네. 훌륭한 표현. 됐습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3분의 요런 형태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3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해서 나와야 됩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어서 이제 함수가 fx를 쓰는 게 낫나요? 프라임 x를 쓰는 게 낫나요? 자, fx는 부터 뭐 쓰죠 뭐. 하게 되면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b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식이란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 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x값이 커지면 나온 결과는 점점 더 커져야 돼. 증가 함수를 물어본 거죠. 3차 함수가 계속 증가해야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f'x 이 녀석이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9-3b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b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공부한 요소들이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때 문제는 F2를 물어봤습니다. F2를 물어보니까 쫙 대입을 하니까 1 소거되니까 3 플러스 B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이렇게 푸는데 이거 이 최소값? B 값이 3보다 항상 큰 거니까 이 계산 결과는 6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최소값은 6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호, 골고루 나왔네요. 자, 하지만 뭐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나온 게 아니고요. 주어진 식 최고차 가르쳐주고 상수항 가르쳐줘서 뭐 처리한 거 됐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뜻을 잘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일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때 함수 값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니까 2차 함수가 이곳에서 꼭지점에 x좌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칭축이니까 그래서 a값 결정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다 조건은 항상 증가한다. 그러면 이건 원래 풀이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f'x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더 많이 어울리는 그런 이론인데, 어쨌든 3차 함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론 나와서 b값 범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f1에다가 적용해서 최소값을 구해가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흐름 살펴봤는데 역시 그냥 단순한 하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최소 2가지 정도는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었으니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9번, 20번 이런 것들은 좀 복습을 좀 철저히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잘 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드디어 서술형이 시작됐습니다. 21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극대값을 구해주십시오. 극대값 구해야 되니까 뭐 최고차가 양돼 있으니까 이렇게 3차 함수 예상하고 미분을 열심히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6x 제곱 빼기 6이니까 쭉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는 0 이곳에서 극값과는 잡혀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극대값은 그럼 주어진 식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f 마이너스를 구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플러스 6 플러스 3 처리되면 됩니까? 확실하게 계속 맞은 거죠. 그럼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 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는. 서술형 첫 번째 문제는 수월하군요. 됐습니까? 자, 뭐 굳이 증감표 이런 부분들을 안 할 테니까 답을 쓸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좀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21번 해설 마칩니다.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고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패턴입니다. f1 주어져 있을 때 함수값을 구해달라. 어떻게 되죠? x, fx 부정적분 형태인 라지 fx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런 문제 형태. 풀이 원리는 뭐다? 풀이 원리 미분. 자, 이건 이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미분 시작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fx 열심히 쓰고 더하기 x, f 프라임 x 쓰면 되겠고요.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미분하니까 원성복귀 fx가 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x 처리해야 되겠고, 지울 거 지우고.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인데 이곳에서 이제 fx를 우리가 이제 잘 구해가면 되겠죠? 3x 차수가 하나 다 낮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습니까? 자, 이제 fx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시 이걸 또 뭐 해야 되죠? 적분을 해야 되겠죠? 부정적분을 하게 되니까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분상수 c를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자, f1은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닐 겁니다. f1 처리하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4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를 2분의 3이라고 했나요? 2분의 3 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슉슉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요? 와, 그러면 c 값이 4가 됩니까? 자, 그러면 fx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됐나요?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또 뭘 구하라고 했죠?
자, F2고라고 있군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산수를 또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F2 대입하니까 4가 돼서 약분하니까 6이 되겠고 8에다가 플러스 4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 결과는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문제 유형을 보고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미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절차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자연스럽게 미분해서 정리해서 F'X를 얻고 그 다음 뭐 적분해서 F 뭐 줄줄이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다 문제에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 풀어가면 진행되는 거죠. 역시 X, Fx 이 부분과 라지 Fx가 등장하는 것은 풀이 원리가 뭐다? 미분이다. 확실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풀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23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영생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dt인데 요렇게 들어간 부분들, 요거 판단 정확하게 안 하면 실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x는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서 0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적분 활용의 대표적인 그런 문제 형태인데 핵심 문제 여기 부분이 정적분 하게 되면은 값으로 얻어질 거니까 이걸 이렇게 h반해서 fx라는 식이 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는 이 관점이 문제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함수를 알아뒀으니까 t제곱 플러스 at 함수 바꿔서 dt 처리한 이 계산 결과가 a다 하는 이런 산수를 진행하면 되죠. 자, 다항식에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계수만 써라. 3분의 1 더하기 2분의 a 계산하는 결과가 a다.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a가 어떻게 됐죠?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3분의 2 해서 식이 얻어지게 되면 fx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3분의 2x다 해서 결과를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최종 f3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9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또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11, 11 이렇게 답이 나와서 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정적분 활용하는 그 식 형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양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x 불필요해 보였던 이 x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재구시를 합니다. 그죠? 변수 x로서. 자, 해서 모양 형태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첫 번째로 좀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정적분 계산 결과는 어떤 값이 될 거니까 그 값을 모르니까 일단 a라고 해서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는 이 과정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과정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에 의해서 처리해가는 절차니까 연산을 좀 실수 없이 적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형태를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학습 철저하게 잘 해서 문제 유형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3번 긴 아주 여러 문제가 실려있는 그런 영생고 시험 문제인데 23번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영생고 해설 설명 좀 잘 이해돼야 되는데 좀 저희 바람이고 잘 열심히 공부해서 잘 풀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3번 해설 마치면서 영생고 해설 역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